안녕하세요. 데이터 와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도 보고서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저희 데이터랩 사이트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 보고서예요. 가장 최근에 작업을 한 내용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 보고서는 크게 한 4편으로 쪼개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발간 중인데 현재는 한 2편에 해당하는 보고서고요. 3편, 4편도 곧 작업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 이 검색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뭐 하는 법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이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한 예로 주식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언제부터 들어왔을까라는 궁금증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지점들을 굉장히 검색어로 봐보자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색어 뭐 몇백 개, 몇십 개를 좀 보다가 찾은 키워드가 이 주식 사는 법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의 등락을 보면 어떤 시점에 소비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주식 사는 법 검색량을 2016년부터 쭉 추적을 해봤더니요. 와, 2020년에 주식 사는 법을 검색한 양이 압도적으로 높죠. 특히나 이 시점은 예측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3월 시점이고, 여기는 뭐 4월, 뭐 여기는 최근 한 11월 정도 경인데, 이제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주식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도 여기 상단에 뜨는 것들이 주식 사는 법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올 정도가 됐으니, 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체감할 수가 있는 데이터인 거죠. 뭐 2019년도랑 비교를 하면 당연하게 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압도적이긴 하니까, 근데 정량적으로 보면 한 4배 정도 이상이 검색 양이 증가를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월별 검색량을 따지면 아무래도 주식이 가장 바닥을 쳐서 반등을 했던 3월달이 가장 높겠죠. 연령별로 보면 뭐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자본도 좀 있고 주식에 들어올 확률이 높을 테니 증감률도 굉장히 연령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뭐 그렇기는 한데 40대, 50대 부분들이 한 4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미 커졌으니까, 커지고 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뭐 하지만, 이 연령별로 이렇게 고르게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시장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주식이라는 것들은 금융의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에 19세, 29세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에 비례해서 한 3세부터 18세, 물론 이제 17, 18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의 검색량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얼만큼 이 금융이라는 영역이, 그리고 주식시장이 얼만큼 빠르게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명확한 표인 거죠.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들여다 볼게요. 아마 조금 앞에는 거시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데이터를 잘라가면서 보다 보면, 검색량이 가장 많은 게 언제였는지를 보니까 3월 13일, 3월 19일, 4월 20일, 22일 이 정도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이 검색량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랑 반대로 주식 코스피 지수가 낮아진 게 한 요 정도부터 이렇게 왔다가 3월 19일까지 급격하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회복을 하다가 한 6월 정도였는지 8월이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점에 한 1월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19일은 코스피 지수가 가장 낮았던 날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493포인트 정도가 됐었던 것 같고, 3월 14일은 그보다 일주일 전이니까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요 시기에 코스피가 사상 최저치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제 그 시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 19일 날
최저치인지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요 일주일 사이에 아직도 더 내려가나 주식을 들어가야 되나라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점에 다다랐을 테고, 요 4월 22일이 뛰는 이유는 뭐 3월 19일 날, 20일 날 경부터 주가가 점점 오름세인 것들을 보면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고민해서 요 시기를 놓쳤던 사람들이 요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 여기도 놓쳤던 사람들이 지금 요런 한 7, 8월 정도에 검색량이 높아졌다는 건 뒤늦게 들어온 집단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일별로 연령별로 좀 쪼개 보면 이게 사실 잘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겹쳐 있어서 이 부분은 요렇게 보면은 데이터 보기가 좀 어려워서 뭐 이제 알 수는 있죠. 여기는 색상이 좀 진하니까 좀 연령대가 어려졌네. 그리고 요때는 연령대가 좀 높아졌나 보다.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요거를 3차원으로 차트를 살짝 돌려볼게요. 그러면 요 시점에 확연하게 높은 층이 언제인지가 좀 구분이 돼요. 여기 1318은 요 검은색 라인이 있는 층이고, 여기 이제 약간 그 같은 동일 색상으로 약간 갈색 톤으로 있는 부분이 이제 9세부터 뭐 1924 층이고, 여기는 연령대가 좀 35세 이상이고, 뭐 요때는 뒤늦게 들어온 층이 한 35세 이상이 다시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보면 약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내용 같고요. 뭐 근데 5세 단위는 이런 시장에서는 데이터들 차트가 너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5세 단위로 보는 건 사실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10세 단위로 좀 데이터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죠. 여기는 검은색 라인이 위에 있으니까 1324, 여기는 한 2534가 다른 연령 대비 검색량이 높아졌고, 여기는 이제 35세 이상이 검색량이 증가한 양상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연령별로 데이터의 차트를 좀 쪼개 보기로 했어요. 아예 이제 성별도 구분을 해서 보면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요 시기가 이제 3월 달부터 4월 말까지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요때 앞에 데이터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3월 13일 정도, 여기 3월 19일 정도, 그리고 여기는 한 4월 22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를 보면 총 연령별로 유입 시기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40대 이상의 남성층에서는 요 시기에 가장 많이 들어왔고, 뒤늦게 요 시기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 여기 들어왔는데, 10대에서 한 20대 초반까지는 요때 3월 13일날 19일날 보다는 한 4월 22일경이 굉장히 높다. 가장 그러면 최저점일 때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야? 라는 것들을 보면 딱 요 집단인 거죠. 2534, 뭐 3544도 조금 들어오긴 했으니까.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시장에 들어온서 기회를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한 2534일 것 같고요. 35세 이상은 뭐 저 같은 세대지만 이 세대는 굉장히 신중한 거죠. 이거를 그냥 20대처럼 혹은 그 사회초년생 집단처럼 바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이 3월 19일에 가장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최저점에 왔을 때 시작이 들어간 세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정말 이 세대도 혜택을 많이 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 4월 22일경에 들어왔던 세대는 한 1324,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대학생 세대들이 요 시기에 들어왔을 거예요. 요 시기에 시장을 봤겠죠. 코스피가 점점 회복한다는 언론 기사들이 있었을 거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 시기에는 진짜 한 2차 확진자까지 굉장히 커졌을 때니까 아무래도 취업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을 거고, 그래서 요 시기에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조금 데이터적으로 정량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짧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시장이 기존과 많이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냐라는 의문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주식 시장이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겠기 때문인 거죠. 대중화가 되는 게 뭔데? 라는 것들은 대중화가 되면 주식 금융뿐만 아니더라도 일반 소비재 시장만 보더라도 일단 어떤 영역이든 대중화가 되면 굉장히 한번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건 이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구잡이식 소비들을 하는 거죠. 그 시점이 되면 어떤 전문가의 예측이 순간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기존의 루틴대로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런 시장을 보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떨어질 때가 됐는데, 떨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인데,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그리고 주식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중요한 분석의 아이템이 되는 이유는 주식을 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들이 또 올해는 굉장히 많이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데이터, 어떤 키워드로, 어떤 지표로 이들을 또다시 발견을 해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경험치를 쌓으려면 예전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들로 자꾸 시장에 보여주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지금 시장 분석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요 보고서의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